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한국의 국방선언부터 미국의 사법 판결, 중동의 외교 중재까지 긴박한 뉴스들이 가득한 주말입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들을 보면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기분입니다. 한국은 국방과 과학을 토대로 도약을 꿈꾸고 미국은 행정부 권한을 둘러싼 민주주의의 갈등을 겪고 있죠. 7개국 소식을 통해 오늘날 세계가 분출하는 에너지와 그 이면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임관식과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자주국방과 R&D 예산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행보입니다. 통합 임관식에서 전자권 회복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방의 홀로서기를 공식화한 겁니다. 불법 계엄 잔재 청산 언급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파격적인 약속이 나왔죠. 삭감됐던 R&D 예산을 복원해 연구비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를 챙기겠다는 실용주의적 선택입니다. 특히 AI 단과대 지원을 통한 AI 3대 강국 비전은 국가가 안전망을 칠 테니 혁신에 몰두하라는 일종의 뉴딜 선언입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이 소위를 통과하며 논란입니다.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야당 비판도 있지만 범여권은 헌정 질서 파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적 영역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단호함이 엿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불꽃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600선을 넘었네요. 놀라운 수치죠. 메타의 데이터 센터 구축과 삼성전자의 HBM 사출하 소식,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와 같은 상법 개정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믿음이 자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20년 만에 밀가루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선 건 화려한 지수 뒤에 서민 물가를 챙기겠다는 정부의 채찍이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사법부라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네, 대법원이 6대3으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 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을 휘둘렀던 관세 칼날이 꺾인 건데 비대해진 행정부 권력을 사법부가 견제한 고전적인 삼권 분립 사례가 재현된 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죠. 곧바로 법관들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어떻게든 강행하겠다는 거죠. 월가에선 이미 트럼프의 이런 땅굴 파기 식정면 돌파를 예상했기에 시장은 의외로 차분합니다. 경제 성장률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이 1.4%에 그쳤네요. 3분기 대비 수직 낙하입니다. 6주간의 셧다운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 감소가 뼈아팠죠. 여기에 이란을 향한 제한적 군사 공격까지 언급하며 15일 내 핵협정 완료를 압박 중인데 내부 경제 불안을 대외 강경책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기술과 환경 분야 소식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양자칩 개발은 양자 컴퓨터 시대를 앞당길 쾌거인 반면 환경보호청의 화력발전소 오염 배출 기준 완화는 경제를 위해 환경을 뒤로 미루겠다는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과 퇴행이 공존하는 미국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북한 노동당 대회에 축전을 보내며 김정은 총비서의 리더십을 치켜세웠습니다. 미국 중심 동맹에 맞서 북중 혈맹을 재확인한 건데 전형적인 순망치한 외교입니다. 기술 면에선 세계 최초 AI 병원이 화제입니다. 칭화대의 성과라고요. 에이전트 병원이라는 가상 시스템인데 AI 의료진이 실제 진료를 시뮬레이션하며 스스로 학습합니다. AI 의사가 인간 의사보다 뛰어난 시험 성적을 냈다는 게 놀랍죠. 6G 전송 속도 경신 소식까지 더해져 중국의 기술 굴기가 단순 구호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 변화도 눈에 띕니다. 자원 채굴 도시들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자원형 도시의 40% 이상이 3차 산업 비중 50%를 넘겼습니다. 중국판 러스트벨트의 부활이죠.
오염과 고갈의 늪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체제로 전환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문화와 날씨 소식은 어떻습니까? 설 연휴 동안 박물관들이 몰입형 공연 공간으로 변모하며 관람객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박스 오피스도 60억 위안을 돌파했죠. 다만 신장과 내몽골 등지에 강한 황사 폭풍 예보가 있어 사급 비상 대응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강한 일본을 선언했습니다. 시정방침 연설을 요약하면 부국 강병의 현대적 변용입니다. 미일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되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보수 우익의 오랜 수건을 실현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용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외무상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13년째 되풀이했죠. 협력은 하되 영토 문제는 물러서지 않는 이중적 태도, 이른바 문은 열대 빗장은 거는 전략입니다. 일본 사회의 결제 문화도 드디어 바뀌었군요. 신용카드가 현금을 추월했습니다. 현금의 나라 일본에서 작년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36.3%를 기록해 현금을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쏟아부은 예산이 효과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네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 상승에 그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 행진은 멈췄지만 일본은행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러시아 상황 보죠. 유럽연합이 20차 제재 패키지가 합의에 실패했네요. 그리스, 몰타 등이 자국 해운업 타격을 우려해 반대했습니다. 제재 포위망에 균열이 생긴 거죠. 트럼프가 대러 제재를 연장하며 압박 중이지만 정작 러시아 주식시장은 상승세입니다. 제재 속에서도 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적응의 결과입니다. 악재는 이미 반영됐고 오히려 통화 환경이 개선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거죠. 올해 초 1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규 등록했고 특히 IT 부문 비중이 높습니다. 외부 압박이 내부 자생력을 자극한 역설적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의료진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임금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결책이죠. 한편으론 태국에서 러시아 시즌 축제를 여는 등 소프트 파워 과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팍스 실리카라는 기술 동맹을 맺었습니다. 반도체의 평화라는 뜻이죠. 중국 견제를 원하는 미국과 세계 공장이 되고 싶은 인도의 야망이 만났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문제로 서먹했던 관계를 이 협정 하나로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19세기 영불 협상에 비견될 만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경제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6.9%네요. 미국과의 협정 덕에 전 세계 GDP 70%가 모인 시장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뉴델리 AI 서밋에는 빅테크 거물들이 총출동했죠. 인도의 풍부한 인력이 미국의 기술과 만나 엄청난 파괴력을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법부가 소수민족의 권리를 지켜준 판결이 눈에 띕니다. 대법원이 기독교 공동체 등 소수민족의 존엄성을 위해 강제유해 발굴을 중단시켰습니다. 내부 갈등 속에서 사법부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 건데 경제 질주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인도의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입니다. 미러 대화를 중재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네요. 단순한 산유국을 넘어 외교적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파격적인 민간 핵협정까지 추진 중인데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중동의 맹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체질 개선도 성공적입니다.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올렸죠. 비전 2032 시료를 거두며 AI와 첨단 기술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다각화된 결과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대신 사우디산 석유 수입을 늘리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 주도권도 다시 사우디로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문화적으로는 건국 기념일 준비로 활기가 넘친다고요. 우리가 시작한 날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대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아랍서해 센터를 세우는 등 역사적 뿌리 강화에 나섰는데 사막의 유목 국가에서 세계 외교의 중심축으로 성장한 사우디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7개국의 뉴스를 통해 전 세계의 역동적인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설정입니다. 각국이 국방, 사법,
경제의 권한과 자신들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시기,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이 여러분의 주말에 유익한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평온하고 따뜻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